네, 2020년 5월 30일 이정훈입니다. 뉴스가 많아갖고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등장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동아일보에 이렇게 일면이 이렇게 났던 기사. 사드 장비 전격 교체하니까 중국이 안보 위협이다라고 반발했다. 네. 중국이 반발했다고나 합니다. 네, 이런 기사도 있고요. 네, 다 보셨을 겁니다. 대충 정리를 하게 되면요. 5월 29일에 주한미군이 성주 사드 기지에 노후 장비를 교체. 경찰을 무려 몇 개 중대? 4개 중대인가? 3,700명을 동원해서 열대의 트럭에 실어서 장비를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행기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장비여서 그렇답니다. 국방부의 설명인데 노후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용 전자장비, 운영 시한이 지난 요격 미사일 등을 동종 동량으로 교체한 것이다. 발사 등의 추가 배치는 없었고 사드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다. 그러니까 모든 미사일은 거기 화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성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과 다른 기타 장비들을 동종 동량으로 교체했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가 추가 설명하기를 사전에 외교 처녀들을 등 다양한 경로로 중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중국에 왜 설명해요? 우리 군사 장비를 왜 설명해요? 속국인가? 오이씨, 웃기는 나라네. 왜 설명했을까요? 자, 중국이 알았죠. 아니까 싱하이밍 중국 대사. 이 친구요. 그렇게 엘리트 아니에요. 북한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김일성 대학이죠. 이 친구 사리원 대학인가 나왔어요. 네, 그 대신에 이런 친구들은 용감하죠. 시키는 대로 아주 저돌적으로 나오죠. 스타일도 그렇게 생겼고. 처음부터 올 때부터 좀 건방을 떨었고. 이 친구가 우리 기자들한테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루어진 작업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오만한 소리를 했고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도 논평이 나왔죠. 조립견인가요? 자오리젠. 이 친구가 뭐라는가 하면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명확한 공동인식이 있다. 단계적 처리에 대한 명확한 공동인식이 있다. 이거 잘 들어두십시오. 공동인식이 있다. 한국이 엄격하게 양국의 공동이익을 준수하고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중 관계 발전과 지역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한국이 엄격하게 양국의 공동인식을 준수하고 양국의 공동인식이 뭔가요? 그 다음에 미국은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고 한중 관계의 일을 방해하지 마라. 이게 뭔가요? 미국은 한국과 중국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중국 처지에서 한국은 내 품에 있는 대상이니까 너 빠져라.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네. 지금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그들의 국회의원 전인대에서 통과시켜갖고 미국이 홍콩 인권법을 동원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또 한국에서 싸우는 것이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와중에 또 대한민국의 친중파들과 친미파들이 나서서 보혁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나무장단에 왜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는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측성쟁 그다음에 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흥미로웠던 건요. 보도를 보니까 사드 장비 교체를 위해서 3,700명의 경찰을 동원했는데 현장에 나왔던 시위를 위해서 오신 분들은 한 50명밖에 안 된답니다. 상당히 적었네요. 왜 적었을까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적었을까요?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부정부패 사건이 터져서 반대자가 줄어든 것인가? 이거 보셔야 돼요. 윤미향 씨 등 정의연 사람들 그때 가서 사드 시위 했거든요. 지금은 자기네가 터져서 자기 코가 석자니까 못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홍콩 보안법 사태 때문에 줄어든 건가? 홍콩 보안법 사태, 우리나라 보안법은 반대하면서 홍콩 보안법은 찬성해 주시는 게 좌파들인가요? 좀 이상해요. 자, 중국이 우리한테 아까 외교부 대변인이 단계적 처리에 대한 공동인식이 있다. 엄격하게 공동인식을 준수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 이 오만한 발언이 나온 이유는 바로 세칭 3불, 한중 간에 있었던 3불, 세 가지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3불이 뭔가? 사드 추가 배치는 안 된다. 왜? 미국의 MD에 대한민국은 참여하면 안 된다. 불참해라. 왜 네 맘대로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해?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결성하면 안 된다. 불결성. 중국이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죠? 이게 산불입니다. 그런데 17년 11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강경화 장관은 그 새칭 산불 약속을 했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알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과 중국 언론들은 계속해서 산불 합의가 있었다는 쪽으로, 이 산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시사적 용어인데 이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산불 합의, 산불 건은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중국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중국에서는 뭐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드 배치가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해가지고 시끄러웠는데, 그때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무지하게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할 때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문제, 중국은 사드 문제 가지고 뭐 아주 싫어하고 뭐 혐한령인가 뭐 온갖 해갖고 뭐 롯데에도 철수하게 만들고 중국의 관광객들 제주도 못 가게 하고, 그러나 제주도는 코로나까지 터져갖고 지금 완전히 경제가 절단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가안보실 1차장인가 2차장인가 남관표 씨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 정도면 차관급 내지는 국가안보실장은 거의 부총리급이니까 이분은 장관급으로 볼 수도 있는데, 중국의 건방지게 외교부의 부장조리 차관보가 나옵니다. 차관보는 차관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나와서 공현운은해요. 그래갖고 10월 30일 날 만나서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은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달에 중국 국빈 방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목적을 이룬 거죠. 그런데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중국에 그래도 뭐 주석까지는 못 나오라도 총리, 하다못해 장관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장관도 아니고 이 외교부의 부장 조리가 나와서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중국은 당 우위 국가니까 당 국제부장이 국제부장 아니면 누가 딴 사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작은 행정부에서 부장 조리가 나와서 대통령을 맞았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또 혼밥도 하셨잖아요. 중국 사람들 없이 우리 측만 데리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모 경제신문에 있는 사진부장이 중국 경호원한테 얻어맞는 이런 불상사까지 완전히 홀대를 당하고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중국한테 사드 요구한 대로 해줬다는 그런 발표 비슷하게 하고 갔는데 이게 뭡니까? 자, 3분의 진실을 제가 한번 추적하겠습니다. 뭐 복잡하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자료가, 우리 외교부가 그렇게 거짓말은 안 해요. 그 자료 지금 요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드에 대한 문제는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국 측에 우리의 뭐 설명을 하고 어쩌저쩌고 한 건데, 네. 그 중국 측은 그 중에 하나가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삼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우리 설명입니다.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이 뭔지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요 뒤에 보게 되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건 합의네요.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드 장비를 교체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합의를 왜 해줘요? 왜 이게 보고잖아요, 보고. 그리고 중국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현했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표현했다. 3불 합의는 없었어요. 그러나 사드 추가 배치, 사드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다는 약속은 했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게 우리 외교의 엉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강경화 장관을 비판하는 것,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불, 중국과 우리 언론이 보도한 대로 3불 합의가 아니고 3불 협의, 각자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사드 관련 소통, 우리나라에서 사드 기지가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보고를 중국에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겠다는 중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죠? 남관표 차장님, 강경화 장관님, 그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 문재인 대통령 각하, 왜 이런 걸 하십니까? 우리 속국입니까? 이게 굴욕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가 한 거를 다른 나라에 알려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거죠. 이렇다 보니까 중국도 구간, 중국의 공안, 공공안전부는 우리의 경찰,
내부 사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깥으로는 국가안전부가 정보활동, 그 당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에서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또 역시 정보활동을 하죠. 사드에, 한국 사드 기지가 이런 거 들어온다고 딱 흘려주면 우리나라 언론은 몰라요. 정부가 설명 안 하면. 그러면 좌파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성주에서 시위를 하는 거죠. 거대한 시위가 저는 17년도에 그래서 나왔다고 봅니다. 한국의 핵심, 바로 이러한 소통 때문에 한국의 핵심 군사 정보가 북한에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차이나 게이트를 처음 보도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핵심 정보가 주석궁에 들어가고 중국에 들어가는 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중국이 말한 전략적 안보 이익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중국이 이런 게 전략적 안보 이익이 있다면 미국도 전략적 안보 이익이 있고 일본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갖고 있나요? 중국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갖고 있나요? 미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 선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에치슨 라인입니다. 이건 뭐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1950년 1월 달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미국이 방어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라인으로 알류샨 열도, 알래스카죠. 그 다음에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하고 대만이 빠졌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바로 5개월 뒤에 스탈린의 지시로 김일성이 쳐들어온 게 6.25 전쟁입니다. 근데 미국이 자기 방어선에 했는데 뛰어들어갔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때 연합국을 만들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만든 게 유엔입니다. 유엔이 정신이 뭐예요?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거든요. 근데 북한이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대응을 해야 되죠, 법적으로. 그죠?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유엔은 군사기구가 아닙니다. 군사가 없으니까 각 나라가 유엔 군을 만들어 파병을 하되 누가 지휘할 것이냐 하니까 사령부가 필요한데 당장 없으니까 미국 합참이 유엔사 역할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엔사가 미국 합참이 유엔사가 된 거죠. 근데 실질적인 작전은 일본에 있는 극동군 사령부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해라 그런 겁니다. 그때 메가더가 이제 거기에 사령관으로 있었죠.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이 된 거죠. 그래서 하다가 58년도인가 9년도에 극동군 사령부를 해체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극동군 밑에 있던 육군 부대가 8군인데 8군이 6.25 때 한국에 와서 싸우다 그대로 주둔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 8군이 유엔사 역할을 해라. 미 8군이 유엔군 사령부 역할을 하다가 78년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미국이 한미연합사 만드니까 연합사가 유엔사 역할을 해라서 지금까지 연합사가 유엔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유엔사가 설치됨으로 해서 한국도 미국의 방어선에 들어가서 미국이 한국을 침략하면 막아주는, 같이 싸우게 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유엔사가 있게 됐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는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 또 우발계획 5029 이런 걸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군이 유사시에 작기 5027에 따라 파병하게 되면 어떠한 부대를 어떻게 보냈다. 네가 한국에 첫 번째로 가야 하는 부대고 두 번째는 너고 너는 어떤 무기 갖고 가야 돼. 이게 TPF-DD인가요? DL인가 해갖고 시차별 부대 전개 목록. 그래서 맨 먼저 가는 건 미 1군단, 그 다음에 누구 쭉 해서 미국의 공군 전투사령부, 해군 5함 7함대 플러스 뭐 알파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작전 계획을 짜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이게 방위선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유엔사 철수하라는 주장이 나오잖아요. 작전권 문제 때문에. 작전권 갖고 오게 되면 한미연합사 해체하게 되고, 그래도 유엔사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유엔사도 없애자는 주장이 이 정부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참 피곤하게 봐요. 자주라는 게 현대에 있나요? 과거에도 없었는데. 그건 국내 정치용 이야기죠. 네. 어쨌든 미국은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을 당했기 때문에 선을 발표하면 적국들이 미국의 방어 개념을 알고 갖고 노니까 선을 이제 발표 안 합니다. 과거에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선을 발표했었어요. 에치슨 라인, 그 다음에 그 NLL 발표하기 전에는 그 미국의 유엔군 사령관이 누구죠? 그 양반이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었어요. 한반도 전쟁 선. 근데 그런 걸 발표를 안 하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뭐 전략 보고서 같은 데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게 되면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 거론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방어선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이러한 그 이게 전략적 이익선인데 영국도 있고 다 있어요. 영국은요, 프랑스하고는 바로 이제 해협을 막 마주하고 있으니까 부닥치면 바로 해군하고 부닥치죠. 근데 독일은 이제
바다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접근을 해서 이제 프랑스에 들어온 다음에 쳐들어올 수 있는데, 영국은 독일군이 네덜란드만 들어오면은 바로 독일하고 전쟁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영화가 그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2차 대전 철수 작전 나오는 거예요. 덩케르크. 예, 덩케르크가 네덜란드의 지역이거든요. 들어오니까 바로 싸워버리는 겁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에는 세칭 1000해리 전수방위라고 그래서,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자기네 영토에서부터 1000해리 바깥 1600km에 들어오는 적이 있으면 유사시는 그건 때리겠다. 일본 침략하는 거고요. 전수방위 개념이 있습니다. 중국도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있냐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한국은 있나요? 뭐 비슷한 거 있습니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 공군이 전술 조치선 TAC라고 하는 겁니다. Tactical Action Line, TAC라고 하는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투기들이 딱 떠갖고 우리 휴전선 북쪽 어느 선까지만 딱 내려오면 우리 공군이 무조건 출격합니다. 가서 뭐 필요하면 작전도 묻고 하는 건데, TAC 넘어오면 때리는 그런 우리도 이제 이익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군은 NLL이 있는데, NLL이 분계선으로 보지를 않고요. NLL을 넘어오면 대응해요. NLL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어느 선 내려오면 우리 출동해, 넘어오면 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얼빠진 나라입니다. 육군은 이런 라인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중국은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 문제 언젠가 이제 동북공정 가지고 이제 좀 여러 차례 할 텐데,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건 역사적으로 이걸 발견한 겁니다. 한반도에 해양 세력, 반중 세력이죠. 세력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중국이 침략을 당한다. 역사적으로 그랬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청일전쟁.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니까 청일전쟁 때 패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와서 만주에 들어와서 만주사변을 통해서 만주를 먹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쳐들어왔다. 중국이 절단 났었잖아요. 저 남경까지 뺏기고 다 밀려났지 않습니까? 간신히 미국 때문에 살았죠. 2차 대전까지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한반도에 반중 세력이 들어오지도록 막아야 된다. 거기 들어오면 때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예 한반도에 있는 이 족속들은 처음부터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역사 공작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부터 우리 일부야. 우리의 속국이고 독립한 적 없어. 그게 동북공정입니다. 제가 중국에 좀 돌아다녀 봤는데, 그 단동에 가게 되면, 단동이죠. 예. 거기서 조금 이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호산장성이라고, 뭐 엉터리 최근에 장성을 하나 가짜로 명나라 때 성을 만들어 놓고 만리장성이 이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기는 우리 땅이었다는 겁니다. 만리장성은 사실 저쪽 북경 그쪽에서 끝나는 건데, 거기 가면 자기들이 사내관이라고 옛날 그 만리장성이 딱 해놨어요. 근데 가짜로 해놓고, 거기에 있는 박물관 가게 되면은 바로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만주를 먹고 중국을 다 먹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차지해야 된다. 걔네들은 그걸 갑오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청일전쟁을 갑오년에 일어났다고. 우리도 동학난이 갑오년에 일어났다고. 갑오새 을미적 병신대네 하는 그 민요가 있었잖아요. 갑오년에 갑오새 동학군들이 갔는데 미적미적하다 을미적하다 병신년에 작살났다. 그 당시 동학난 때 있었던 하나의 민요죠. 그렇습니다. 갑오전쟁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6.25 전쟁 때 바로 참전한 거는, 그때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들어가니까 오지마 하다 참전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한반도 지금 군사 분계선 쪽으로 어떤 해양 세력이나 중국 세력이 들어오면 참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국가 전략적 이익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유화청, 중국 발음은 류화칭인데 중국 해군 사령원입니다. 우리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되죠. 이 양반이 도련이라는 개념을 발표했어요. 중국 해군이 지켜야 하는 유사시 방어선이죠. 일본 열도에서부터 오키나와 지나서 대만 지나서 필리핀으로 지나 에치슨 라인하고 같은 라인. 그러니까 미국은 에치슨 라인 했다가 6.25 겪고 나서 더 전진을 시켰는데, 다시 에치슨 라인으로 후퇴하라는 게 중국 해군의 유화청 사령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사시에 들어오면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저쪽 남중국에서는 구단선을 자기네 이익선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가 되는 거고, 한반도 좌우에 있는 동해와 서해는 중국의 내해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이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거든요. 거기에 뭔가를 불편한 무기를 배치하면 보고해라고 했는데, 한국이 덜커덩 우리 남간표 차장에 가셔갖고 강경화 장관이나 정의용
안보실장 또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준 거죠. 난 이게 외교적 굴욕이라고 봅니다. 동북공정에 춤을 추는 정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때 하도 이제 시위를 하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이게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외교는 굴욕을 하면 안 돼요. 삼불 합의를 안 해줬다. 아, 그건 잘했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협의만 하고 한 건 잘했는데 왜 이걸 해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찡찡거릴 수 있고 시비를 걸 수 있고 약속 지키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저런 성명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한반도가 중국의 이익선하고 미국의 이익선에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의 무대가 됩니다. 홍콩이 바로 그러니까 갈등의 무대가 되는 거죠. 대만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 자발적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이 무슨 선을 설치하더라도 우리는 너희랑 소통 안 해 하면 되는데 왜 해줬냐 이거예요. 남가표 차장님. 그래서 중국은 그 정보를 우리 쪽 좌파한테 주는 방법은 매우 많죠. 여기 중국 유학생들이 뭐 6만인가 10만인가 있으면 조금 흘려주면 바로 시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략 그 15년도부터 차이나 게이트 중국 유학생이 참여했다. 촛불 시위에 그런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몇몇 언론들이 차이나 게이트를 올해 작년에 막 터뜨렸고, 근데 더 이상 못 나가는 건 이제 뭐 새로운 정보가 없어 못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목을 졸라매는 올가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은 이걸 넘어서서 삼불 합의를 규치려고 할 겁니다. 완전 속국으로 만드는 거죠. 어느 날 속국이 뭐 합의서 쓰고 하나요? 살다 보면 주종관계가 만들어지면 속국이 되는 거지. 이게 문 대통령, 그거 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 혼밥 먹게 하고 한국 기자 때리고 겁준 거 아닙니까? 근데 뭐하러 쫓아갑니까, 그렇게? 심각한 주권 침해를 침해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는데, 이제 문정부는 코너에 몰리는데, 친미냐 친중이냐를 택해야 될 겁니다. 친미로 가게 되면 중국이 과거 이런 약속을 토대로 시비를 걸 거고, 그 반대로 가면 미국은 아마 우리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월간조선 편집장 김영삼 씨가 얘기한 대로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이런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먼저 와버렸죠. 코로나도 지금 중국 말이라고 미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코로나를 고의로 퍼뜨렸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일본은 철저하게 친미로 갑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 안 버립니다. 워낙 지금까지 투자한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에 배신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용납 안 합니다. 그리고 대만과 홍콩을 지금 미국은 잡아놓고 있는데, 그리고 티베트와 위구르를 흔들어서 중국을 흔들 겁니다. 네. 그럼 미국의 이러한 국가 이익선이 신에치스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돌연히 충돌하는 겁니다. 누가 이게 냉전이라는 거예요. 신냉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줄타기를 잘못하면 한국은 골로 가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착각하시는 게 동북아 질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게 CSC 전략이라고 해서 과거 이제 스웨덴 같은 힘없는 유럽 나라들이 냉전 치열할 때, 미소 간의 냉전 치열할 때 그거 만들어서 뭐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해서 주장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뭐 EU로 발전했다 그러는데, 그 나라들이 유럽의 안보를 결정지은 게 아니라 결국은 INF 중거리 핵전력 타결을 미소가 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근데 이 CSC를 모델로 뭐 APEC을 터쳐서 뭐 해가지고 한반도가 우리가 약한 나라가 평화를 주장하면 아시아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입니다. 본질을 못 보는 거죠. 본질을. INF가 중거리 핵전력 협정이 유럽의 평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리고 소련과 동유럽 붕괴를 가져왔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하자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외교 라인이, 그게 스칭 말하는 연정 라인이잖아요. 연세대학교 정외과 라인이잖아요.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연세대 출신이라서. 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이제 시험대로 올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실 겁니까? 쿠어바디스. 감사합니다.